자, 기비탕도 그 치상을 먼저 해보자면 기비탕은 전략입니다. 그래서 주로 누구한테 쓰는 약이냐면 여자한테 쓰는 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얼굴은 어떻게 생겼냐면 얼굴은 길쭉하고 코도 길어요. 코도 커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코가 크다라는 게 어, 코가 날렵하게 클 수도 있고 코가 옆으로 클 수도 있고 이런데 여기서 말하는 코가 발달한 사람이긴 한데 코가 부드러운 코를 말합니다. 코가 날렵하게 생기거나 이러면은 기비탕을 쓸 수가 없습니다. 기비탕보다는 오히려 이진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얼굴이 길쭉하면서 코가 부드러운 코. 그 현대인의 미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얼굴이 좀 길쭉하면서 코도 부드럽게 생긴 그런 여자라고 기부인 스타일이라고 뭐 망고 제 생각이긴 하지만 기부인 스타일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게 형이고 주로 기비탕은 언제 많이 쓰게 되냐면 사려가다입니다. 사려가다라는 뜻이 뭐냐면 생각을 많이 해서 생기는 증상에는 어떤 데 사용해도 좋은 약입니다. 현대인들한테 쓸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처방이라 보실 수 있겠죠. 현대인들의 물론 육체적 노동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주로 뭐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럴 땐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아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사람들한테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처방이 이 기비탕입니다. 그럼 사려 가다로 해서 생길 수 있는 증상들이 뭐냐면 신계, 정충, 건망 이런 겁니다. 신계라는 건 뭐냐면 가슴이 두근두근 한다든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거나 아니면 너무 신경을 많이 쓰면 가슴이 두근두근 한다든지 이런 증상 발현할 때가 많죠. 그래서 기비탕을 쓸 때가 많다는 말입니다. 정충도 그 비슷한 거고 건망 같은 경우 제일 대표적으로 생각이 깜빡깜빡 까먹는 거. 건망 그러니까 뭘 자주 까먹는다 해가지고 자주 까먹는 사람들 뭐 예를 들면 나이가 지금 학생들의 어머니 부모님들 좀 되면 아, 네 요즘 건망증이 너무 심해졌어 많이 들을 겁니다. 이제 그럴 때 쓸 수 있는 처방 중에 하나가 기비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건망하면 생각나는 게 수험생이겠죠.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이제 너무 심신이 피로가 하다 보니까 잘 외워지지 않고 외우면 잘 까먹고 또 뭐 점점 짜증도 나고 뭐 예민하고 이럴 때 보통 쓸 수 있는 게 이 기비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험생 보약으로도 정말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사리를 과다를 많이 하다 보면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중에 하나가 불면이겠죠. 잠을 잘 못 잡니다. 그래서 현대인들 중에 잠을 잘 못 자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때 쓸 수 있는 제일 대표적인 처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비탕이. 그래서 기비탕은 쓸 때 꼭 해야 되는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 먹으면 몽롱해질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비탕 같은 경우 쓰게 되면 잠을 잘 자는데 어떤 사람들은 잠을 너무 잘 자다 보니까 몽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얘긴 하지만 제가 썼던 어떤 환자가 기비탕을 썼다면 이런 말을 합니다. 평생 잘 잠을 다 잔 것 같다고. 뭘 조금만 하고 나면 자고 싶어서 또 자고 또 자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정말 잘 자고 나니까 정말 몸이 좋아졌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때 쓰는 주 처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 월경 할 때도 쓰는데 월경이 이상일 때도 그 이유가 뭐냐면 여자들이 사례를 과다를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월경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여자들이 월경이 이상이 생기는 그런 현상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제일 대표적인 사람들 중에 하나가 운동선수라고 합니다. 운동선수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육체적인 것도 많이 하게 되지만 내가 성적을 내야 된다라는 그런 강한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이 월경에 이상이 확 생기게 됩니다. 이제 그때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처방 중에 하나가 이 기비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비탕은 오히려 현대인들한테 정말 많이 쓸 수 있는 현대인 여자들한테 정말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처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자들은 그럼 불면일 때 뭐 쓰냐? 쓸 수도 있습니다. 네, 계속 쓸 수는 없겠죠. 남자의 주약은 아니기 때문에. 어쩌다 한제 정도 쓸 수 있겠지만 여자들의 보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칠정이라는 말이 나오죠. 병인 중 내인, 지나친 감정 변화, 신체 변화를 일으키는 음양의 불균형, 그래서 질병으로 나타난다. 이게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보통 신경을 많이 써서,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감정 변화가 생겨서 몸의 변화를 일으킨다, 그런 말이겠죠, 그죠? 그래서 감정의 이상, 한열의 변화가 생긴다. 뭐 가장 쉽게 뭐 만약에 확 노하면은 열이 확 뻗치는 것처럼 뭐 그렇다 보시면 되고, 막 우리가 너무 무서우면 춥다 그러죠. 그래서 공포 영화를, 그 여름에 우리가 공포 영화를 많이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로 추워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감정의 이상이 한열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말이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단초가 생각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이런 생각 때문에 내가 더 슬퍼지거나 노하거나 화나거나 이렇다는 거죠. 처음은 어떤 상황은 그냥 받아들여서 노하거나 기뻐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는 그게 저장이 돼서 기억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감정 변화가 계속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비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아까 건망, 두현, 현운, 불면, 다몽 이렇게 써놨는데, 자, 이게 뭐냐? 심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당연히 이제 이 기비탕이 보혈약이기 때문에 혈을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혈을 부족한다고? 심혈을 부족시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려가다를, 아까 말했던 사려가다를 많이 통해서 생겨난다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신경 바짝 쓰고 나면 주변에서 야, 나 피가 마른다, 신경 써서 요즘 피가 마른다 이런 말 쓰죠. 근데 실제로 신경을 많이 쓰면 피가 마릅니다. 그 피 마를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아까 기비탕은 요 신부 쪽 해서 위쪽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약이니까 건망, 두현, 이건 머리가 어지럽다는 거, 건망증을 말하는 거고요. 현운도, 이 현운도 어지럽다는 말입니다. 근데 두현은 눈앞이 캄캄한 거고, 불면은 못 자는 거고, 다몽은 꿈이 많겠죠. 생각이 많아지면 꿈이 많죠. 그 잘 못 자잖아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십니다. 자, 동계라는 거는 아까 말했던 사려가다를 통한 신계정충, 그런 걸 합쳐서 동계라고 보시면 돼요.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피하 출혈, 자궁 출혈, 월경불순, 뭐 이런 걸 말하죠, 그죠? 근데 이게 아까 말했던 이 신경을 쓰게 되면 당연히 자궁에도 영향이 갑니다. 그래서 이 자궁이 영양 가는 것 때문이고, 특히 또 이 기비탕은 요 비자가 보이죠? 이 비자가 비위할 때 비자입니다. 그래서 비위가 약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비가 혈을, 이 혈관 안에 있는 혈을 딱 잡아주는 게 누구냐면 비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 비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피하에 출혈 같은 게 생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도 잡아주면 당연히 자궁도 출혈이 생기고, 뭐 이런 현상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피가 마르니까 당연히 빈혈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호흡이 촉하다, 호흡이 빠르다 이 말이고죠. 식욕부진, 다 이것도 혈에서 오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원기 부족, 피로, 건태, 무력감, 당연히 혈 자체가 부족할 때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혹시 우리가 그 헌혈을 해보신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헌혈을 해보고 나면 이런 느낌 탁 듭니다. 왠지 힘이 없는 것 같고, 좀 노곤노곤한 것 같고, 피로해지는 것 같고, 뭐 그런 느낌 듭니다. 혈액이 빠져나가도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혈액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복연, 그 다음에 연변, 뭐 수양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배에서도, 복연은 이게 참 중요한데 보존기탕에 그걸 잠깐 빠졌는데, 보존기탕에서 확연하게 이 사람이 허하다는 걸 어떻게 하냐면 배를 눌러보면 됩니다. 복진을 해보면 배를 눌러서 검진하는 걸 복진이라고 합니다. 특히 중안을 탁 눌러서 압통이 있다, 그럼 실정입니다. 뭐 이럴 때는 실제로 뭐 평이상이라든지 뭐 이런 게 실제로 치는 약을 써야 되고, 눌렀을 때 무력하고 힘이 없고 막 이런 느낌이 들면 이게 허한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허하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지금 하신 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장상론에서 보통 비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기위탕이니까 비가 도대체 뭐 하는지를 지금 한번 보면 비는 창고 장부이며 당연히 음식물이 들어오니까 창고 장부가 되겠죠. 모든 맛이 나오는 곳이다. 오미가 출현한다 해놨는데 그러니까 비는 아까 말했던 음식물이 들어와서 이 음식물이 영양분 성분으로 만들어놔서 이걸 다시 바깥으로 쫙 뽑아내는 운하 작용을 한다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주 운하, 비주 승청이 일어났는데 토는 그 중재 통합. 아까 보존익기 땅할 때 중기의 의미를 이야기를 했죠. 이제 그런 거를 중재 통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환절기 때 이 사이에 있는 거. 아까 목, 화, 토, 금수 할 때 목에서 화로 넘어갈 때 이 중간 아니 봄, 여름, 가을, 겨울 때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 그걸 중재하는 게 누가 하느냐? 이 토 성질이 합니다. 그래서 보존익기 땅처럼 야는 그 비가 또 토의 성질을 하니까 중이란 말은 좀 더 넓은 의미고요. 중기는 좀 더 넓은 의미고 비는 장부적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주운하를 따로 말씀드리자면 만물을 기르고 변화를 중재하여 후천의 근본이 된다. 아까 이건 설명이 들었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식물이 들어와서 이 영양 성분의 기혈로 만들어내는 그 가장 중요한 역할이 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곡을 섭취, 소화, 흡수, 아까 말했던 이 중기가 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온몸을 두루 제공한다. 이게 운합니다. 자, 그래서 기혈 진액의 원료를 만들어내는 제일 대표적인 거라 보시면 됩니다. 자, 수습 운하, 수분 대사를 촉진하고 균형을 유지한다. 이 중기가 다시 또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습기를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어떻게 이해하기 쉽냐면 라면이나 물을 많이 먹고 잔 날은 아침에 붓는다. 그럼 비위가 밤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니까 일을 잘 못해서 그 수분 대사를 처리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붓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기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이 수습도 운하를 같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비기승청은 수곡 정미가 비기의 상승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여기서 이제 영양 성분을 하면 위로 쫙 산포시켜 올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폐두목으로 수포 이렇게 올려서 그 기혈을 전신에 자행하여 기능을 발휘해야 된다. 그럼 예를 들면 위로 올리면 심폐가 작동이 돼서 온몸으로 팍 퍼뜨린다는 거죠. 인체 내장의 하수 방지. 아까 이 승청에서 끌어올리는 게 중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보증기탕에서 아까 그 설명했죠. 중기가 위로 끄집어 올린다. 그래서 대기거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기거중. 그러니까 옛날에 이 동의보감 책에 보면 이 실제로 우주에 별들은 동그랗고 그게 떠 있다. 이 떨어지지 않고 떠 있게 한다. 그걸 대기거중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치는 힘, 그럼 받치려면 끄집어 올려서 받쳐야겠죠.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대기거중의 성질을 이용해서 아까 보존기탕이 자궁 탈수 이런 데도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혈과 관계된 장기들이 뭐가 있냐면 신감, 비인데 그 중에 비가 혈에 어떤 역할을 하냐면 비주운하라고 해가지고 아까 비주운하에 대해서 배웠죠. 혈액을 혈관 안에 운행하여 영양함. 여기서 운행이라는 말이 운하란 뜻이고요. 혈관 안에서 이 안에 딱 잡아두는 게 비통혈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비통혈이 안 되면 여자들이 나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멍들었어요. 이렇게 하는 여자들이 많습니다. 뭐 살짝만 부딪혀서 멍이 잘 들어요. 이게 비가 좋지 않아서 비통일이 안 돼서 생기는 현상이라 생각하면 되고요. 간장혈은 간은 혈을 장하는 장기다 이런 뜻인데 실제로 간에 혈액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혈액이 부족할 때 간장에서 갖고 있던 혈들을 바깥으로 이렇게 수송시켜 줍니다. 모질하는 쪽으로. 그래서 혈류량과 흐름을 조절하겠죠. 모질하면 더 보태주고 남으면 다시 간장에 저장을 하게 되고. 자, 심주혈은 심장이 박동이 돼서 전체 혈액을 주관하는 그런 거는 뭐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이걸 다시 딱 이야기하면 혈의 주인이고
조절하고 혈액 원료다. 아까 말한 소화해서 음식물이 들어오게 되면 영양성분 해가지고 이거를 흡수 소화해가지고 실제 기혈을 만들어내니까 혈액 원료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비탕을 쓰게 되면 혈액 원료를 충실하게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혈액에 아주 관계된 처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비탕 뭐 활용 같은 거를 현대적으로 생각해서 활용을 생각해 보시면 소화불량 등 소화기 질환에 아까 비 이야기 말씀드렸죠. 호소하는 사람이 악성 빈혈이다. 아까 비가 혈액을 만들어내는 기혈을 만들어내는 원료가 된댔으니까 악성 빈혈이라든지 백혈병이라든지 이럴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꼭 이렇게까지 안 가더라도 식욕부진하든지 만성위장이라든지 위궤양의 신경성, 특히 이럴 때 신경성 위염 제일 잘 되겠죠. 왜? 아까 사려 과다를 통해서 생긴다 했으니까 위궤양도 사려 과다를 통해서 되면 위궤양까지 생길 수 있겠죠. 그런 거라 보시면 되고요. 빈혈이 심한 사람의 불면증, 건망증, 신경쇠약증, 히스테리, 불안, 신경증, 유정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결국은 근본 원인이 뭐냐? 빈혈이 생기게 된 근본 원인이 뭐냐? 사려과다라는 거죠. 그 사려과다를 통해서 불면 이런 것들이 오고 혈액이 부족한 증상들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신계항진 비슷하죠. 신계항진 그 유로너스 잘 놀라면서 도안이 있을 때 여기 잘 놀라면서 도안이 있을 때 혈하니까 당연히 음이 부족하니까 도안이 생기는 건 맞고요. 잘 놀라면서 이게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 잘 안 놀란다 이거죠. 어떤 사람 잘 놀라고 잘 놀라는 사람 특성이 뭐냐 하면 예민하고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뭘 조금만 해도 다른 사람은 야이 뭐 별거 아니다고 넘어가는데 이 사람 곰곰이 씻고 자꾸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이거죠. 사려받아로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월경불순, 하열, 토열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율신경 실조증 라든지 갱년기 증후군 갱년기 증후군에 쓰는 처방은 많습니다. 엄청나게. 근데 왜 어떨 때 기비탕을 쓰느냐라는 거죠. 아까 말했던 그런 예민하고 이런 사람들이 신경을 많이 썼을 때 쓰는 주 처방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말입니다. 지향제가 제원의 보양이 가슴이 답답하거나 다른 보약을 먹고 취하는 것 같을 때 본방을 사용하면 가슴이 시원해진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기비탕인데 비. 그래서 이게 조금은 지향제가 들어간 처방 다른 처방들에 비해서 이 처방을 쓰는 게 조금은 편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폐결핵이나 경부 임파선 결핵 자 이런 폐결핵이 생길 수 있는 조건들은 많겠죠. 언제 왜 생기냐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이것도 사료 과다를 통해서 이 사람은 폐결핵이 걸렸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처방 모든 폐결핵 환자한테 이거 쓴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말했던 치상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처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니게 그렇게 안 나면 모든 사람한테 쓰게 됩니다. 이런 증상만 있으면 아니면 이런 질병만 있으면 그러면 나중에 폐증이 납니다. 오히려 병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기비탕에 대해서 요약을 해보면 불면, 건망, 신경쇠약, 신계항진, 무력감, 빈혈, 안색 창백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아까 말했습니다. 기비탕은 어떤 사람한테 쓴다고요? 얼굴이 길고 코가 크면서 부드럽게 생긴 사람. 근데 이런 사람이 사려 과다를 많이 했을 때. 근데 이런 사람들이 주로 사려 과다를 좀 더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려 과다를 많이 해서 너무 많이 하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신경을 많이 써서 혈이 마르게 됩니다. 그 마르게 돼서 나타나는 증상이 다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잠을 못 자게 되고 잠을 못 자게 되는 게 당연히 혈이 더 못 만들어지겠죠. 생성을 잘 못 자고 하니까. 근데 건망 그래서 이 수험생 보약할 때 많이 쓴다 그랬죠. 제일 대표적으로 잘 못 자고 신경 많이 쓰는 집단군 중에 하나가 수험생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예민해지고 이렇게 신경 쇠약이 됩니다. 근데 신계가 항진이라는 거는 혈액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심장이 펌피질을 더 많이 하는 겁니다. 혈액이 부족한 거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아까 혈액이 부족하면 당연히 무기력증에 빠진다 그랬죠. 그 혈액을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이 아까 말했던 빈혈, 안색 창백 이게 제일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이 혈액이 부족한지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제일 살펴보는 게 얼굴색을 봅니다. 얼굴색이 야 너 핏기가 없다. 우리 보통 창백한 사람한테 핏기가 없다 이런 말 쓰죠. 그게 바로 혈액 부족한 증상의 대표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화장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잘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눈, 눈 두덩을 약간 이렇게 들어서 보시면 안에 실핏줄이 보이죠? 빨갛게. 이 빨간색이 많으면 많을수록 혈액 상태가 괜찮은 겁니다. 근데 만약에 눈두덩을 해서 안쪽을 딱 보게 되면 허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혈액이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허연 사람들. 이제 그게 피부로 반영이 됐을 때 안색이 창백한 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핏기가 없는 느낌의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혈력으로 육미지향원이 나오는데 육미지향원은 상교시차에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차는 여기 기비탕에서 끝을 내고요. 다시 상교시차의 육미지향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